이거 약간 직업병이거든요. 아마 킹작권이 있으니까 짧게 볼게요, 짧게. 근데 처음 봤을 때 이게 되게 약간 솔직히 약간 좀 웃겼거든? 근데 보고 듣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리고 직업병인 게 이 시가 생각났어. 딱 이 시가. 아 진짜로.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대세는 힙합이잖아. 잠깐 힙합의 역사 수업을 할게요, 잠깐만. 1970년대 뉴욕의 브롱스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서태지 아이들이 딱 나왔는데 저는 진짜 지금도 기억나. 왜냐하면 그 시절에 노래가 되게 뻔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르잖아요, 서태지 아이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힙합의 원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게 아마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우울하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는데 서태지 아이들 딱 나와가지고 공연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연이 뭐였냐면 매주 신인 3팀 정도가 공연을 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받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서바이벌 그런? 그러니까 신인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딱 봤는데 지금도 생각나.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저게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내리에 그냥 확 꽂히는 거야. 그 느낌이 비슷했던 게 싸이 처음 나왔을 때. 싸이도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진짜 경악했어. 그 느낌이었어. 더 웃겼던 건 뭐냐면 그 자리에 4명의 평론가가 있었는데 진짜 4명이 전부 다 이게 뭐냐, 이게 노래냐 했는데 그 뒤로 힙합이 우리나라 주류가 돼버렸지. 그 느낌이거든. 자, 제가 이 얘기를 끌고 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니까 끌고 온 거고 여러분의 관심사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인의 입장을 보자고요. 자, 사실 예전에는 되게 낭만의 시대였어요. 왜 낭만의 시대였냐면 세속적 같이 자본만이 중요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낭만이 있었냐면,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인생 살면서 잘 안 해요. 근데 10년 전쯤에 제가 정확하게는 12년 전쯤이죠. 제가 처음 인터넷 강의 데뷔할 때 뭐라고 제가 선언하고 데뷔를 했었냐면, 교육은 어느 누구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교육을 돈 버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따라서 내가 번 돈은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 내가 인터넷 강의로 벌어들인 수익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말고 정확하게 내가 인터넷 강의로 벌어들인 수익 전체를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절에 되게 유명했고, 지금 보니까 되게 레전드였네. 그때 실시간 검색어 2등이 손흥민이었고 5등이 저였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고, 진짜 웃겼던 게 택시를 타는 택시 기사분이 알아보시고, 집 앞에, 쉬라 얘들아, 쉬라라고. 진짜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나라라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알죠, 장나라. 장나라라는 배우가 있어요. 가수이기도 했고. 이분이 남모르게 130억 정도 기부를 했대. 근데 이분이 남들이 물어봤대. 왜 그렇게 기부를 하냐. 꽃을 남에게 주면은, 장미꽃을 남에게 주면은 내 손에 그 장미향이 남는다. 라는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부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이걸 사놨다면 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낭만만 추구해도 사실은 인생은 다쳐요. 그러니까 낭만을 추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희 좀 돼야 낭만이 있는 거예요. 이건희 좀 돼야 그림에다 몇백억 몇천억씩 써도 되는 거야. 저는 너무 섣부르게 제 능력을 넘어서서는 낭만을 추구했던 거죠. 그럼 인생은 이제 조지는 거지. 고생 더럽게. 자,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뭐냐? 시인한테도 낭만이 있었던 거야. 언제? 옛날에 갑오경장 이전에 시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때 시는요, 음표 아래, 그러니까 악보 아래 가사를 써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시절의 시는 100% 힙합이었고 100% 노래였어요. 근데 갑오경장 이후에 물론 현대시로 바뀌었지만, 뭐 신체시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운율이라는 요소가 외형률에서 내재율로 바뀌고 리듬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걸
발전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시를 보면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느끼는 감동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씩 그래. 되게 내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지를 가가지고 뭐라 그러지 이거? 헤드셋? 근데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딱 끼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딱 들으면서 걷잖아. 다른 세상 같아요. 여행지에 가서 그거를 딱 하는 순간 외부 소음이 딱 차단되고 온전히 그 소리에만 집중이 되면서 시각은 그리고 촉각은 그 여행지에 있지만 청각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를 데려가거든. 그 감각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여행지를 가면 한 번씩 그렇게 다녀요. 너무 좋거든. 그 느낌이. 그 비슷한 장면이 뭐냐면 1980년대 라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피 마르소라는 그 당시 되게 예뻤던 배우가 딱 나오는데 클럽 같은 데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귀에다가 딱 헤드폰을 씌워주면은 음악이 싹 바뀌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야, 갑자기. 약간 그런 느낌? 갑자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자, 그 느낌을 살리면서 보자고요. 봅시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그럼 봐봐. 즉, 노래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운율이거든. 리듬이에요, 리듬. 리듬은 어떻게? 감정을 움직여준다고요. 이야기는, 가사는요, 이성을 움직여준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보여요. 출제자 눈에는, 전공자 눈에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과 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출제하신 전공자분들, 교수님들과 저는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얘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시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봐봐. 시는 뭐였어요? 과거에? 낭만의 시절에는 노래였다고. 자, 노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가사라는 요소와 리듬이라는 요소. 리듬은 감정을 움직여줬고 가사는 이성을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세팅이 딱 되는 거야. 그러면서 초용이라는 굉장히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초용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역신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봐도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용서를 했네. 그래서 봐.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엎드리게 했다. 노래로서 감정을 움직였고 그런 원수조차도 포용하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설득한 거죠. 근데 봐. 목청. 리듬이 없어진 가사만 남은 이것은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얘는 고전에서 현대시로 바뀌면서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인 거죠. 하지만 그 초용의 그 이야기, 그 가사는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가사 녹색, 이야기 녹색, 이야기 녹색, 가사 이성 녹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리듬에다가 보라색, 주황색, 리듬, 감정, 노래, 심장, 감정, 노래, 목청 이렇게 흐름을 잡아볼게요. 그런데 봐, 현대에 와서 어쨌든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유전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시를 쓰는 행위는 노래를 만드는 행위였어요. 시집에 악보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나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를 내재율을 통해서라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그런 격정의 상처는 노래 때문에 쉽게 덧난대요. 그럼 봐봐. 노래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정이잖아. 감정 때문에 감정만 집중했을 땐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럼 감정의 문제 해결은 또 뭐로 할 수도 있다? 이야기, 이성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끝난 거야.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악뮤야 아까. 힙합은 안 멋지대. 저게 힙합 경연에 나와가지고 할 말이냐고. 그런데 할 말인 거지. 왜? 진짜 안 멋지잖아. 존나 멋없어졌어. 봐봐. 맨날 힙합에서 하는 거 뭐야? 디스, 욕, 또 자랑.
너무 뻔해. 낭만이 없어. 야, 나 돈 잘 벌어. 나 잘 나가. 뭐 어쩌라고. 그건 자기 자랑 경연대예요. 멋있냐 그게? 존나 멋없지. 그러니까 힙합이 왜 그랬었냐면 옛날엔 이거지 사실은. 되게 굳이 깊이 들어가자면 이거야. 흑인들 음악이잖아요. 그러면 흑인들 뭐가 있겠어? 애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갱스터 랩도 있었고 뭐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삶의 애환들이, 삶의 아픔들이. 그래서 흑인들은 가끔씩 성공을 한 흑인들 나오잖아.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힙합 가수로. 근데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네는 자기 딸린 가족 친지를 다 먹여 살려야 돼. 뭐 50명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정도로 그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핍박받는 그런 계층이었고 그걸 예술을 통해서 승화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즈고 대표적인 것 하나가 힙합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멋진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애환을 노래한 되게 멋진 장르 중에 하나인 건데 저항의 상징이기도 했고 사회 비판의 상징이기도 했고 삶의 애환의 상징이기도 했던 건 이젠 다 뭐야? 야, 나 잘 나가? 나 돈 잘 벌어? 부릉부릉부릉? 이 뭐냐고 이게? 멋있어 그게? 아, 좆도 멋없어 진짜. 존나 멋없어요.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이거 미안해 얘들아. 너희가 혹시라도 서울에 가잖아. 절대 잘 들어. 절대 명품 막 이따만하게 구찌 이런 거 절대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진짜 스톤 아일랜드 미안해 얘들아. 서울 나가면 서울 살면 스톤 아일랜드를 입으면 안 돼. 제발. 들어줘 제발. 구찌 이렇게 크거나 스톤 아일랜드 존나 큰 거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 진짜 안 돼. 안 돼. 메모해 얘들아. 제발. 서울 가서는 막 이러면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3년 전인가 이제 내가 해운대 수업을 나가는데 애가 걔를 디스하는 거 아니야. 걔 전에 얘기했을 때 걔 되게 잘생긴 애였어. 키도 되게 크고 아이돌에도 될 외모였어.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신발은 구찌 라이톤에 추리링은 위아래 해가지고 뭐 사선 들어가서 뭐야 톰 브라운. 그 다음에 뭐 가디 아무튼 딱 걸친 거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찐이면 거의 1,000만 원 되겠어.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야 혹시 다 찐이야? 예. 라고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울은 워낙 부자들이 많아서 돈지랄을 해도 안 돼. 옆집에 이건희 살 수도 있어. 돈지랄이 안 돼. 재벌이 살 수도 있어. 돈지랄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은 보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명품을 가지고 다녀도 되게 로고가 작거나 아니면 되게 좀 잘 안 보이게 가지고 다니고 약간 좀 겸손하고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이러고 다니잖아. 100% 이제 그 반달입니다. 반달. 100% 반달이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이 피해요. 피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러분? 조심들 하시고 미리 알아두라고.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했을까? 힙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였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지우셔도 상관없겠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미안해. 이제 동네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뭐 여러분 동네에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강남역에서 이러고 다니면 이제 길 가던 사람이 저가 이제 뭐 약장수인 줄 알고 약을 팔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싫어했다. 3달 전쯤에 싫어했다 이게. 아무튼 다시 수업할게요. 이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이 느낌.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봐. 시인의 최종적인 바람을 볼게요. 자 노래는 심장, 감정이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그래 심장. 즉 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감정적 요소와 이 이성적 요소가 결합됐으면 한대. 됐어요? 그래서 이성도 감정도 시를 통해서 결합돼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딱 얘를 보자마자 이 시인의 생각을 제가 100% 읽을 수는 없겠지만 딱 느낌이 뭐냐. 악뮤가 힙합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야 힙합은 이제 안 멋져 이 새끼들아 라고 딱 던지는 그 느낌 너무 왔어요. 나는 저게 처음 봤을 때 쟤 왜 저러지? 약간 중2병 왔나? 군대 갔다 와서 중2병 생겼냐 그랬는데 아니야. 보다 보니까 왔어요. 그 느낌이. 이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제 설명이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여러분한테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술이고 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심어놨으면 좋겠는 거고 어쨌든 필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 분석은 이렇게 했다는 거 이 느낌 일단 잡아주시고요. 자, 이쪽이야. 단순히 갈게 얘들아. 단순하게.
상황 반응이라고 좁혀볼게요. 그러면 진짜 별것 아닌데 계속해서 시중에 시를 이제 설계함에 있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정말 이 문제를 잘 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가가 있고 나가 있잖아. 둘 다 공통 주제가 있어요. 공통 주제는 전통이에요. 얘도 전통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전통의 시대가 낭만적이었다고 본 거고요. 왜? 시라는 게 뭐와 뭐? 노래와 그 다음에 가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즉 감정과 이성 모두를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얘는 전통을 되게 낭만이라고 보자면은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체크포인트인 거거든. 그럼 왜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봤는지 단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느낌을 잡아야 돼. 자, 이 느낌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어봤었던 만세전하고도 다 있어요. 만세전 저번 시간에 했냐, 우리? 자, 봐봐. 만세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1920년대. 한참 일제시대. 자,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뭐냐면 조선인들의 처세술, 또 봉건적인 질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서 되게 부정적인 묘사와 단어, 나열한 초반부 파트와 후반부 파트 역시 마찬가지 직접적인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괄식으로 조선에 대한 비판으로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반면에 얘는 그 시절의 전통과 낭만을 그리워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은 다른 거야, 결이. 근데 이쪽하고 이쪽은 또 결이 비슷해요. 이 결이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출생기. 유치원의 출생기도 보면은 풀어봤던 기억나죠? 자신의 탄생을 어떻게 해요? 되게 욕되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절의 조선 민중들은 당연히 조선의 한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일제에 침략을 당했고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조선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조선도 좋은 점들 많았겠지만은 계속 그 일제까지 왔었던 그 양상을 보면 모순이 정말 누적되다 못해 더 이상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었던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조선을 그렇게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삼인국 이런 것들 다 조선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전 소설 다 조선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걸 배우잖아, 보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고. 그럼 그 가치관이 유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비판하자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봐.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였냐는 거예요. 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 안에는 검은 집, 기아집 종가가 있었고, 자, 일단 제목도 종가예요. 그러니까 종갓집 알죠, 종갓집. 어떤 일가의 대표격인 집. 근데 봐, 벌써 부정적 어휘가 나와. 충충한. 울 속에서는 거미알 터지듯 흩어나가는 집안의 지손들. 봐봐. 번창하는 게 아니라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지손. 주석을 보니까 지손, 핏줄들. 그러니까 종가가 중심인데 이 중심에서 뻗어나간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정적 묘사를 해요. 부정적 묘사를 해. 아, 맞잖아. 거미들 막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봤으니까. 벌레들 뻗어나가는 느낌을 봤으니까. 맞잖아. 일가 친척을 벌레에 비유한 거 아니야. 벌레 새끼에 비유했다니까?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 모두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서 봐봐. 뒤지게 싸워요. 부정적이죠? 찢고 헤어져 나가죠. 근데 봐. 어떻게? 대머리. 이거 약간 죄송해요. 좀 풍성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대머리 곰팡이 머리에 곰팡이 났대. 무슨 얘기인지 상상이 돼요? 아예 민머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대머리들 아무튼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좀 훌렁훌렁 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솜털이 났는데 그게 곰팡이 같아 보인다는 걸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인 거야. 어떤 종갓집에 갔는데 너무 부정적이야. 근데 종갓집을 지키시는 한 분이 머리가 이제 이렇게 훌렁 벗겨지신 시원하신 분이고 그 위에 솜털이 이렇게 되게 자라 있는 게 곰팡이 같다라고 얘는 지금 되게 비꼬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지금. 죄송해요.
이른 나이부터 여러분은 이제 잘 관리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알려지지 않도록 종가에는 무기처럼 아끼면서 재산날이 갑자기 높아. 봐봐. 갑자기 높아. 야,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재산날만 되면은 갑자기 높아진다는 게 되게 이중적이잖아. 재산 위에 날림이 올라앉고 큰 집에는 큰아들 식구만 살고 있어도 재산날림에 제사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주 며느리 7,800 한대 얼려 닝닝거린다. 봐, 표현이 닝닝거린대. 그러니까 느낌이 닝닝거린다 이런 것도 절대 좋은 느낌은 아니야. 약간 비꼬는 느낌 같고. 손가락도 아니야. 손가락. 손가락 빨면서 구경하고. 쩡쩡 울리던 예전에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발 먹었다. 오조 할머니 시어머니도 독립에서 돗잘 잡아다 모말 굴림도 시키고. 모말 굴림이 뭔지 봅시다. 봐봐. 옛날에 이런 거지 이제. 자, 벌써 이제 여기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되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종갓집은 이 관점에서 보면 되게 비판의 대상이야. 그럼 어떤 비판의 대상이냐? 첫 번째, 일단 종갓집을 상징하는 거는 종손들이겠죠. 그리고 지손들이겠죠. 그럼 일단 지손들도 벌레들 번창하듯이라고 표현을 했고, 벌레 비유를 해놨고, 종손들도 어때? 대머리에 곰팡이 난 것 같대, 머리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라고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옛적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못 들어줄 얘기들인 거야. 자, 그 시절의 신분사회는 양반이 있었고, 양반이 나머지 신분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동네 백성들을 잡아다가 쥐들이 뭐라고 형벌을 주냐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달걀 귀신들이 융융거린다는 풍설. 그리고 봐, 얘네들은 무능해요. 일도 안 해. 왜? 양반들은 놀고 먹어도 지주들이니까 알아서 수확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능하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노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무능한 거야. 그럼 뭐만 해요? 근시안경 쓰고 눈이 찝찝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업. 사람들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종갓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느낌 차이를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정지용의 항수 이런 걸 보면 똑같은 시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되게 그립고 애틋한 고향에 대한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였다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갓집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애 학력 고사인 거야. 여러분이 처음 딱 연애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화 안 났어 이러면 큰일 난 거야. 그냥 걷다 대놓고 무슨 일 있어? 말로 하자. 아, 절대 안 돼. 남자들은 잘 들어라. 여자애들은요 그냥 닥치고 니네가 알아듣길 원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니네가 알아서 센스 있게 잘해야 돼. 니네가 맨날 물어보잖아. 점심 뭐 먹을까? 몰라. 김밥 천국 어때? 아, 김밥 천국 아닌 것 같아. 돈가스 먹을래? 아, 돈가스. 그래서 어제 먹었잖아. 자, 잘 들어. 센스 있게 잘 고르라는 얘기지. 물어보면 안 돼, 그냥. 자,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건 예쁜데, 예쁜데. 모르겠으면 얘들아, 인스타 검색해. 인스타 검색해서 예쁜데. 아시겠죠? 인스타 검색해서 예쁜데. 외워라. 인스타 검색해서 예쁜데 가면 맛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얘기할게. 미안해요. 일단 제 경험이야. 일단 제 여자친구들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닌 친구도 있기 때문에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예를 든 것 뿐이고 다시 집중해서 볼게요. 가는 결국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 전통, 특히 종갓집의 모습을 되게 비판적으로 그렸다고. 됐죠? 끝. 그러면 진짜 끝이야, 얘들아. 이게 주제야.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냥 정답이야. 딱 봐. 자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존중을 하겠어요, 여러분? 선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비판인 풍자. 맞죠? 최소한 2, 3번인데 잘 봐. 여러분. 봐.
풍자라는 건 비판이잖아, 지금. 또는 비꼬는 거잖아. 시기심은 질투고, 질투는 무슨 얘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야, 봐봐. 내 친구가 되게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어. 내가 질투를 해. 나도 예쁜 여자친구 생기면 좋겠는 거야. 친구가 로또에 맞았어. 질투에 나도 로또에 맞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요, 한편으로 무슨 얘기야? 나도 그랬으면 하는 거야. 결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부심, 존중, 선망은 다 긍정적인 거 당연히 아웃이고 부정적인 2, 3번 남아있는데 헷갈릴 게 없어. 왜? 얘는 지금 비판이고 비꼬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어딨어? 당연히 정답은 2번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를 정확하게 봐봐. 별거 없다니까. 진짜 이거 하나로 풀렸잖아. 상황 반응 주제 잡아서 그냥 정답 2번 끝이라고. 이 느낌 잡아주셔야 돼요. 왜? 니네 이거 내신에서 배워봐. 쓸데없는 것만 뒤지게 써가지고 문제 포인트가 안 잡히니까 계속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상황 반응 주제의식이라는 거에 집중했으면은 주제의식은 뭐예요? 비판. 비꼼. 2번 말고 정답이 어디 있어? 그냥 보이지. 그냥 이건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연애 학력고사 문제 같은 거야. 공감했고 그 사람 생각을 읽어냈고 정답 끝. 이 느낌인 거지. 막 분석질 하지 마, 제발. 알겠어? 분석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보면 상황 보면 그냥 반응 정답 끝이야. 그리고 이 느낌 가지고 문학작품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보인다고. 그리고 이게 보이고 나잖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까지 갔거든.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도 소설을 볼 때도 웹툰을 볼 때도 또는 어떤 전시회를 갔을 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와. 그 예술가들이 거기에 담으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이 보이고 그게 어느 순간 되게 감동스러워질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예술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김연아 선수가 뭐가 예술이고 뭐가 예쁜지 몰랐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손흥민도 예술적이에요. 이승엽도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그 선수들 볼 때마다 되게 감동스러워요. 진짜. 그 감동을 가지고 야구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재밌지? 훨씬 재밌죠. 그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달라져요. 자, 29번 볼게요. 29번. 자, A를 볼게. 지금 A는요, 문장 구조를 보니까, 자, 지문 구조를 보니까 뭐야? 가사가 없어진 결과이자 문제죠. A. 그럼 봐봐. 융합이 아니죠. 융합이 아니라 가사가 부재된 상황의 결과지. 봐. 구조 분석하니까 바로 보이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구조 분석하나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안 돼. 발제도 일치로 맞춰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정답을 어떻게 골라내는 건지 감이 온다니까. 근데 구조를 잡아봐. 노래와 가사가 융합되는 게 아니라 가사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잖아요. 이해돼? 봐. 가사의 부재가, 잠깐만. 노래의 부재가, 죄송해요. 노래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잖아. 가사의 부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사의 부재가 아니라 노래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잖아요, 사실은. 구조 정확히 잡으면 의미가 정확히 본다. 지금도 봐봐. 실수했지만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 실수도 체크가 된다고요. 근데 내용 일치로 끌고 오잖아. 그 확률이 뚝 떨어진다고. 매칭이 안 돼요. 삐이 안 맞아. 퍼즐을 끼워 맞추는데 퍼즐이 안 맞으니까 자꾸 우겨넣었다가 다 틀려. 2번 선지 봐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단점이요?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야, 똑같은 얘기잖아. 노래의 부재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 결합을 자꾸 왜 융합 결합을 좋아하지? 단점은 잘 모르겠고.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노래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이자 문제인 거지. 융합 결합 아니라고. 그리고 봐봐. 노래랑 가사, 노래랑 이야기. 계속 볼게요. 3번 선지.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 자, B를 볼게요.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 골라 넣는다. 잘 봐. 자, 형광펜 봐. 녹색은 뭐였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그럼 봐. B에서 이성은 어디야? 말이지. 말이잖아. 가사잖아요. 노래는 뭐겠어? 감정, 심장. 즉, 노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성의, 가사의 노래를
내재율로 집어넣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구조 잡았었잖아. 그러면 여기도 봐. 직접 연결이라고요? 아, 봐봐. 내재율이잖아. 운율이 직접 표출됐어요? 아니죠. 간접 표출이죠. 또 봐봐. 말과 이야기도 아닌 거야. 맞죠? 이성과 감정이라고요. 노래와 가사라고요. 노래와 가사를 간접적으로 내재율로 연결시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평가원의 화법이라고. 평가원의 언어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어를 못해도 번역기 돌리듯이 러시아어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평가원의 머릿속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러시아어를 배워야 여러분이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아니면 최소한 구글 번역기를 돌릴 줄은 알아야 되듯이 제가 번역기 돌려드리는 거예요. 4번 선지.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 잠깐만.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 이건 맞죠? 노래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가사만 남았으니까. 이성만 남았으니까.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 지금 괜찮은 거 아닌가? 왜?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이 있는데 거기에 노래를 은밀히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비를 보면. 은밀히 심장박동을 골라 넣는다가 됐으니까. 그러면 은밀하게 내재율로 리듬을, 감정을 넣겠다. 은밀하게 심장의 박동을 넣겠다. 보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 이해됐어? 됐어요? 5번은 이야기의 도입이 아니라 이야기만 남았을 때의 한계인 거죠. 이게 평가원의 말을 번역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적당히 여러분이 골랐을 수 있어, 4번을, 느낌적으로. 제발 그런 불안한 상태로 여러분 시험장 가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운 좋게 1등급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인생 운에 맡겨요? 이렇게 명백한데. 느낌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설명한다, 여러분. 잘 봐. 지금 A는 뭐였냐면, 원래 시는 노래와 이야기, 즉 감정과 이성 둘 다 다뤘으나 이게 현대시로 바뀜으로써 노래, 음악적 요소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악적 요소를 떼어버리고 남은 가사만 가지고는 이런 한계가 온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 가사의 융합이,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아니라 노래의 부재 상태가 가져온 결과인 거죠. 노래의 부재 상태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1, 2번 다 가우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래의 부재, 이야기만 남은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 5번 나오시에요. 자, 그럼 B를 해석해 볼게요. B는 보세요. 자, 노래하고 싶은 시인 하자는 이제 어떻게? 가사 속에 내재율로 집어넣어. 운율적 요소를, 음악을. 그렇게 해결을 해보겠대. 그러면 5번 선지. 그래,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현대시에서는 노래가 없어. 가사만 남았어. 거기에 내재율로 노래의 요소, 음악 요소를 집어넣겠대. 그러면 감정을 건드리면서 감동을 줄 수 있겠네. 정답 4번이라고요. 3번 왜 틀렸어? 직접 연결이 아니라 간접 연결이고 내재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사나 다시 여기에 들어올 거는 감정 같은 게 들어와줘야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자. 자, 이야기 대신에 감정이나 노래 같은 게 들어와주면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야. 아니, 봐봐. 어떻게 풀 건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풀 건데? 설명해줘봐. 도대체 정답이 4번인 이유를 설명해줘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념어가 어디 있어, 도대체 여기? 여러분, 지규법, 은유법, 환유, 제유, 대유 있어? 역설, 대조 있어? 없어, 단 하나도. 성경구정 있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 키워드 지금 단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키워드 단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미 이렇게 시험이 바뀐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다 써줬었지. 시험이 여러분, 아직도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자, 94학번부터 04학번까지야. 내가 02학번이야, 얘들아. 내가 02학번이야. 그럼 봐. 이 이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잘 들어. 내가 이 15세부터 25세 사이에 형성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94학번부터 04학번 머릿속엔 뭐야? 이 시절 문학이 문학인 거야. 그리고 잘 보라고. 05학번부터 13학번까지도 그 시절 문학인 거야. 그러면 지금 수능에 결이 맞는 건 끼키야 14학번 이후거든. 근데 얘네들 다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지. 문학 이해돼요? 이게 되게 그래서 힘든 문제라고. 강사 중에 진짜 거의 극소수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왜? 평가원, 연구원 교수님들한테 배운 적이 있어야지. 직계여야 이게 가능한 해석인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답 나오잖아. 봐봐. 도대체 개념어가 어디 한 단어라도 있냐고요. 풍자? 단어지 이 정도는. 그냥 단어 뜻이지. 풍자만 개념 몰라서 틀리니 이게 그리고? 아니지. 상황 반응을 못 잡아서 틀린 거죠. 지금 이 상황들이, 반응들이, 이 사람이 서술하는, 묘사하는 상황들이 전부 다 비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판인 걸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존의 문학작품들에서 출생기. 되게 자신의 탄생을 욕되게 봤구나. 조선시대를 계승한 그 시절, 일제시대에 조선을 되게 욕되게 봤구나. 만세전. 조선의 문제상을 되게 크게 인식했구나. 그러면 그 종갓집이라고 있지만 지들은 평민들 핍박하고 협박하고 지들이 뭔데 형벌을 주고 고리대금업 해가지고 능력도 없이 먹고 산다. 그런 비판의식이 보였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28번 주제 찾으라는 얘기였고 자부심, 존중, 선망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고. 시기심? 잘 들어. 시기심이라는 게 뭐 문학 개념으로 가르치는 문제니? 아니에요. 이건 감정적 어휘와 시기가 뭐야? 시기 질투.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너만 그렇게 돼서 배 아프다 아니야. 당연히 정답 이건 끝이지. 도대체 개념어식으로 여러분이 내신 풀던 식으로 여러분 평소에 문학 공부하던 식으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풀 건데 도대체. 결과가 뭐야? 이펙트, 카우즈 앤 이펙트. 인과구조잖아. 인과구조. 구조 잡으라는 거라고 얘도 지금. 어떤 느낌인지 좀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계속 볼게요. 31번. 읽어보셨을 거고 자세히 설명 안 할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니까. 근데 또 보기를 너무 제가 안 봤으니까 보기 보니 연습할게요. 가에서 화자는 주어 S라고 잡을게. 종가의 상황을, 자, 상황 동그라미죠. 무조건. 구체적 서술을 했대. 그래서 어떻게? 상처를 드러냈대. 현재 시제를 사용했대. 효과는 생동감 있게 표현했대요. 자, 나에서 화자는 시와 노래가 성격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주제는 뭐야? 회복. 또 뭐야? 너무 감정 과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정 과잉으로 생기는 노래 한계 극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필요하다. 산문시다, 뭐 시론이다, 오케이 알겠어요. 사실 별 내용 없고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럼 전부 다.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그래서 보기를 잘 안 보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돼 있으면 보기는 진짜 뻔한 얘기들이야. 뻔한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로딩하는 정도로 역할을 하고 매우 일부 문제에서 보기와 연결을 짓는 문제들이거나 보기에 되게 특수한 뭔가를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3등급 이하면 보기를 보는 게 그래도 작품 해석에 도움 될 거라고요. 계속 볼게. 자, 가.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대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서 어차피 이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전부 다? 됐죠? 그럼 생동감, 현실. 현재 시제 생동감, 현실 연관. 이런 건 이제 개념인 거죠. 이런 건 100%라고 써놓으세요. 현재 시제 생동감이면 현실성 높아집니다. 됐죠? 그리고 봐봐.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주제인 거야. 내가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려면 이게 있을 법한 얘기를 써야지.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성이 높아져야 주제의식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법들을 왜 썼을까? 그래, 주제의식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겠지? 라고 읽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풀려면. 자, 2번 선지.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화자의 의도. 그래, 이게 주제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측면. 끝.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네? 이 못된 새끼들아. 라고 비판하는 거라고요, 지금. 자, 3번 선지.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 자, 이것도 주제의식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것 같아서 뭐 괜찮아 보이는데 좀 더 확인해 보고요. 4번 선지. 내수와 심장의 결합. 자, 봐. 내수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이성. 가사죠. 심장은 뭐라고? 감정. 노래죠. 이걸 결합하는 게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C에 뭐와 뭐 둘 다 필요해? 이야기랑 둘 다 필요하다. 도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아, 너무 정확히 주제를 체크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봐. 종가에 관련된 상처. 문제 제기죠. 그 다음에 그래, 이야기도 필요해. 이야기도 필요해. 이야기도 필요해. 그럼 5번도 괜찮네.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세부 내용 확인이야. 발췌도기 하나하나. 그래서 1번 확인, 2번 확인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3번 가볼게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했어요. 봅시다. 노란색으로 잡아볼게요. 여기 있죠.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정만에 치우치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뭐라고?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아니지. 자, 봐. 노래 때문에 지금 덧났잖아, 상처가. 노래 때문에 덧났잖아요. 그럼 노래가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노래가 있는 상황이죠. 맞잖아. 노래에 어그로가 끌렸고 노래만, 근데 그 노래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건데 어떻게 노래를 분리해서 생긴 결과냐고 이게. 노래 때문에 생긴 결과인 거지. 정답 3번이구나. 아, 결국 얘도 구조를 잡았어야 되는 거구나. 맞잖아. 노래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 노래가 분리돼 생긴 결과가 아니라 구조 잡으라고 했다고. 구조 잡으라고 이렇게. 자, 헷갈릴까 봐 잠깐만 현관편을 다시 한번 보면은 봐. 녹색으로 여러분 좀 색깔 이거 좀 부각을 시켜 볼게요. 잘 봐. 지금 노래 때문에 상처가 덧나잖아. 노래가 분리되는데 어떻게 상처를 주니? 노래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혹은 노래에 너무 어그로 끌렸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결국 이 시의 주제는 뭐였던 거예요? 그래. 노래도 이야기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대강의 주제를 잡아놓고 선지를 터는 과정의 주제가 좀 더 명확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고 어쨌든 다른 선지들이 너무 명확하기도 하고 그러면 좁히고 발췌독할 때 구조 중심으로 잡아놨더니 노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덧났는데 노래가 없어서 상처가 덧났다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정답 3번이네 그냥 보이는 거라고요. 이 느낌을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도 문제는 잘 풀었을 거고 어떤 형태로도 정답률은 나왔을 텐데 그 한계를 진짜 그 한계를 빨리 겪으셔야 빨리 느끼셔야 빨리 고치셔야 여러분이 편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분씩 잡아주시고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 필기합시다.